정권 곳곳에 친일 바이러스가 있다.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휴가를 떠난 윤석열과 김건희는 결국 시민들의 거센 민심을 확인하며 대통령실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꺼내든 충격적인 카드에 분노한 민주당은 즉각 최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상정하는 강수를 띄웠고, 특히 특검법을 내놓겠다던 한동훈을 연일 압박하며 국민의힘을 그루기 상태로 빠뜨렸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구의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며 이듬해인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자녀 형기 집행이 면제되었지만 복권되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그는 다시 선거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최종 사면 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복권과 관련해 야권 분열을 노리는 여권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필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복권이 이루어지는 것은 딸떠름한 느낌이 든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윤석열이 꺼내든 카드가 결국 김경수의 복권이라는 점인 것입니다. 특히 최근 최고위원에 출마한 정봉주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압도적 지지율 1위 이재명 대표 흔들기에 또다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이제는 일부 수박 세력까지 가세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할 일을 기어코 해내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국민들은 끝없는 지지를 보내고 또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호응하며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액수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좌절, 모욕감을 안겨준 윤석열 정권의 핵심적인 치부입니다. 도덕적 양심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검사들이 출장 뷔페에 가듯이 김건희 여사 앞에 불려가 핸드폰 뺏기고 신분증 뺏기고 수사했다고 하니 국민권익위야 오죽했겠습니까?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이 조사하겠다던 검찰총장도 결국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 끝내 아까운 한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보다 더 나쁜 정권이 있었을까?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는 전대미문의 폭력을 휘두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디올 명품백 수사건은 정권의 명을 걸고 철통방어합니다. 이 시기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모렴치의 극치입니다. 이러니 윤석열 정권을 두고 전두환 정권보다 더 잔인하고 이명박 정권보다 더 비열하고 박근혜 정권보다 더 무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잔인하고 비열하고 무능했던 독재 정권도 국민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척이라도 했고 착한 척이라도 했고 야당과 협력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무지몽매하고 무지막지합니다. 도둑질도 숨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대놓고 배째라는 식입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에 대해 거부권 독주를 해놓고 항상 적반하장식입니다. 언론 탄압, 방송 장악도 아예 대놓고 될 대로 되라 할 테면 해봐라는 식입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백혜령 마약 수사 사건에서 보듯 들키든 말든 대놓고 내 멋대로 합니다. 독립기념 관정에 가장 부적합한 인사를 내리켰고 민족 정기와 독립운동 정신을 대놓고 훼손하려 합니다. 시일의 역사,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왜곡하면 누가 이기고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이러한 시도들은 헌법 정신의 정면 부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국민 영토 주권이 없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1년을 1919년 임시정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정부 수립을 한 이후 9월 1일 첫 번째 대한민국 관보를 냅니다. 이 관보에 보면 밑에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1948년 9월 1일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한 것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정부 1년이라고 본 겁니다. 엄연히 이렇게 독립운동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 이거를 8.15 해방 이전에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 부정입니다. 독립관장은 당장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망가지든 말든 대책은 그냥 대통령은 휴가가서 휴가 중 개업 휴업 상태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어디 서한 곳이 없습니다. 5년짜리 임기의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매섭게 심판했고 사실상 심리적 탄핵을 했거늘 이 정권은 나몰라라 마이웨이입니다. 국민과 치킨 게임 하듯 눈과 귀를 막고 국민과 싸우자 합니다. 국민에게 오기를 부리듯 국민들과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는 식으로 강짜를 부립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 이기는 정권 없습니다. IMF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국민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점점 용산 대통령실로 직행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 곧 문 닫을 시간이 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내일은 경기도, 모레 일요일은 대전, 세종에서 열립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당원이 주인입니다. 주인 노릇 톡톡히 합시다. 특히 윤석열이 천안함 티셔츠를 입고 다니며 일명 천안함파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분노가 터진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최상병사관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가 친일적 역사인식을 가진 뉴라이트 인사들을 학술 및 보훈기관 요직에 잇따라 임명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 식민지군 대화론에 입각한 역사서술로 논란을 일으킨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필자 김당년 동국대 명예교수가 한국학주망연구원장에 취임했으며 지난 6일에는 관복회가 뉴라이트로 지목한 김영석 이사장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평가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재풀이 협소하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보여준 정권의 대의관이 가감없이 반영된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석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 관복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복회는 7일 관복회관에서 열린 이사, 지부장 긴급연석회의에서 건국절을 제도화하고 독립기념관을 건국기념관으로 만들기 위한 음모의 일환이라고 규정하며 역사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이종찬 관복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친일을 반민족으로 보지 않는 사람을 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를 합법화하고 독립운동을 무의미한 일로 치부하는 것이라며 이는 후손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948년 건국절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회장은 독립운동 세력을 약화하고 분열시키며 민주권을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최혜령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더 센 특검을 준비하겠다는 예고대로 수사 대상에 임성근 구명무기 의혹을 추가하고 김건희 여사를 명시했죠. 국민의힘은 더 센 특검이 아니라 더 허접스러운 특검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두 번째 최혜병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딱 2주 만에 민주당이 최혜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세 번째 특검법의 핵심은 수사 대상입니다. 기존 6개 항목에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추가로 명시했습니다. 구명 로비의 연결고리가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다라는 의혹 역시 제기되고 구명 로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수사 준비 기간에도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특검의 권한을 강화하고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추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말한 제3자 추천안은 반영되지 않았는데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민주당의 특검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을 내놓으라며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느냐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익제보를 가장한 정치 공작으로 드러난 일을 수사하느냐며 맹 비난했습니다. 더 강하고 센 특검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입니다. 민생 해결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라도 특검법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그만 내려놓아야 할 것. 세 번째 특검법도 여야 간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만큼 앞선 두 차례 특검법처럼 정쟁과 공방만을 반복하다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원입니다.